시험 공고문 보시면 장애인 저소득 구분 모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명쯤은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의 빠른 합격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장애인 저소득 구분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공무원 시험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근무를 했고 2019년부터 에듀윌 합격전략연구소에 근무하면서 14년 동안 오로지 공무원 시험 이슈만 분석한 체크맨 시리즈입니다. 체체! 공무원 시험에는 일반, 장애인, 저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모집을 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 채용은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장애인은 3.6%, 저소득은 2%입니다. 이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최근 3년 평균 저소득층 선발 비율은 국가직 2.8, 지방직 3.8, 장애인 선발 비율은 국가직 7.1, 지방직 6%를 기록했습니다. 법정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애인은 업무 특성상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경찰, 소방 시험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저소득층은 경찰, 소방, 7급 공무원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에서 선발을 합니다. 장애인 모집에 지원하려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저소득층 모집에 지원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은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둘 다 해당되면 저소득층보다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선발 인원도 더 많고 모집 인원은 더 적으며 편의 지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렬에서 의무 고용 비율대로 선발하지는 않고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직렬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교육행정, 건축, 토목 대부분의 국가직에서만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따로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은 선발 인원의 10%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유리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서 접수 인원이 일반 모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집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급시험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올해 합격선은 일반 89점, 장애인 53점, 저소득 84점입니다. 심지어 장애인 모집의 경우 국가직 36개 모집 단위 중 26개 모집 단위가 미달입니다. 그나마 전국 모든 수험생들이 다 몰리는 국가직이니까 미달률이 높지 않은 겁니다. 수험생들이 분산되는 지방직은 훨씬 합격 문턱이 낮습니다. 지방직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일반 행정직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시 합격선은 일반 83점, 장애인 50점, 저소득층 50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정말 50점밖에 안 됩니다. 하나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지난해 일반 행정 저소득은 32개 모집 단위 중에 25개 모집 단위가 미달이 됐고요. 장애인은 32개 중에 30개가 미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응시 자격이 된다면 저소득은 평균 60점, 장애인은 평균 50점을 목표로 공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이 지원한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더 낮아집니다. 작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합격선은 일반 70점, 장애인 51점, 저소득층 47점이었고 경기도 사회복지직은 장애인 모집 단위는 모두 미달이 났고 저소득 모집 단위는 2개 빼고는 모두 미달이 났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모집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떨구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직장 알바를 병행하면서 80점, 90점의 합격선을 노린다? 미션 이판 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애인 저소득 모집으로 50점,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하루 3, 4시간 투자해도 1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이 쉬운 저소득과 장애인 모집, 에듀윌에서 굳이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 사회공헌에 앞장선 에듀윌은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공무원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혹시 평생교육 바우처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계층, 장애인,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2023년 기준 연간 6만 명을 선발하여 35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 이용권입니다. 올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추가 부담 없이 35만 원 바우처 전용 상품을 구매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듀윌 공무원 바우처 전용 패스를 구매하면 오로지 14년간 공무원 시험만 연구한 제가 직접 작성한 저소득 장애인 전형 수험 전략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아니지만 올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으셨다고요? 그래도 에듀윌 명품 공무원 강의를 추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99초 이슈 체크. 바쁘다 바빠.
마지막으로 장애인 저소득 모집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FAQ를 제가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저소득 모집이 아니라 일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장애인 저소득에도 지원하고 일반 모집에도 지원하고 이건 안 되고요.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애인 저소득에 지원 가능한데 일반 모집에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저소득 모집의 합격선이 일반 모집 합격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경기도 가평군 모집에 일반 모집의 합격선이 50점, 근데 저소득 모집이 60점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집 전형의 합격선에 달할 때까지 추가로 합격합니다.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50점에 달할 때까지 저소득층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추가로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필기 시험 합격자 초과 인원의 67% 범위까지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가령 10명이 필기 시험에서 추가 합격했다. 그럼 16명까지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모집에 합격을 했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일반으로 합격했는지 저소득으로 합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집이라고 차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인이었는데 이후 재판정을 받아 시험 전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 경우 장애인 모집 응시 자격이 바탈되나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돼 있었던 상태라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저소득 모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